서지연은 체크리스트를 펼쳐놓고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예식장, 두 벌의 드레스, 하객 명단, 메뉴 구성, 진행 시간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연은 펜 끝으로 체크 표시를 하나씩 덧그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은 이렇게 정리되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녀는 외과의였고 외과의에게 계획이란 곧 통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시가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드레스 선택, 하객 관리까지 전부 본인과 현우가 처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시집이 넉넉한데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얽히면 말이 생기고 말이 생기면 간섭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미 몇 번의 작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신랑 박현우는 지연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우리 둘이 하는 결혼이잖아. 현우는 그렇게 말하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온화했고 지연의 방식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문제로 오랫동안 대화했고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현우의 어머니 김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지연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결혼은 가문을 잇는 거야. 지연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말은 반복됐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여자가 애도 안 낳으면 뭐하러 시집와?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평온했지만 가슴 한쪽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미나였습니다. 미나는 지연의 대학 동기였고 오랜 친구였습니다. 지연이 말하지 않아도 미나는 알았습니다. 지연이 체크리스트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할 때 그것이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요. 지연이 웃으며 넘길 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미나는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이 결혼식 무사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지연의 체크리스트 옆에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남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레스 피팅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웨딩숍에 도착했습니다. 미나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열된 드레스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연이 고른 드레스는 어깨가 드러나는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고 지연다웠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지연이 고른 드레스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좀 그렇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의사면 단정해야지. 너무 몸 드러내는 건 보기 안 좋아. 정숙은 직원에게 다른 드레스를 요청했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레이스 드레스였습니다. 소매는 길었고 장식은 과했습니다. 지연이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훨씬 낫지?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지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하지만 제가 고른 걸로 할게요. 뭐, 이 드레스가 제 스타일이에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나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현우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연아,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어?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말했어. 무슨 말? 그 여자랑 결혼하면 유산은 없다고. 지연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어. 그럼 포기할게요. 라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내 선택이야. 현우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현우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정숙에게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지연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미나는 지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삐나야, 응, 나 괜찮을까? 미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고마워. 전화를 끊은 뒤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넘을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사람을 멈춰야 한다고. 결혼식까지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현우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연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심플한 어깨 라인, 깔끔한 실루엣.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미나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야,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져. 미안. 그냥 너무 예쁘다. 두 사람은 잠시 껴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예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네, 아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리셉션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미나는 로비 한쪽에서 하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로비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였습니다. 신부의 드레스보다도 더 화려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과했고 치마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듯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 옷은?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는 입어야지. 정숙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미나는 즉시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이 이 광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미나는 신부 대기실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지연에게 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대신 미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나는 정숙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왜?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숙은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미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와 현우 씨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숙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숙은 이미 선을 넘었고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지연이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사람을 멈춰야 한다고. 미나는 조용히 로비를 가로질러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이 뒤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예식장 밖 정원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미나는 정숙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미나를 밀쳤습니다. 비켜. 미나는 비틀거렸습니다. 뒤쪽에는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나는 알았습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미나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정숙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화단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미나는 화단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급히 다가와 미나를 살폈습니다. 발작 같아요. 누가 약 좀 가져와요. 미나의 가방에서 약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미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축해 의자로 옮겼습니다. 정숙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는
흙과 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레이스 장식 일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아무도 정숙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 하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옷차림이 좀 그렇습니다. 뭐, 결혼식에 신부보다 화려한 드레스는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정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과 불편함이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성우가 다가왔습니다. 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정숙의 뒤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성우는 정숙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뭐라고? 오늘까지야.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정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제 좀 나아요. 미나는 고개를 들어 예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아직 신부 대기실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그녀를 비쳤습니다. 지연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단 위에서 지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나는 하객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정리했지만 손에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이제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지연은 미나를 찾았습니다. 미나야, 어디 있었어? 화장실 다녀왔어. 지연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흙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 밖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지연은 미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그냥 옆에 있어줘서. 미나는 지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미나는 혼자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산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반드시 나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나는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성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그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김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주 2회 다녀갔지만 그 외의 시간은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현우는 가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숙은 유산도, 체면도, 아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입었던 하얀 드레스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5살 현우가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반면 지연과 현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지연은 수술 스케줄을 조금 줄였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행복해? 응, 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미나는 가끔 지연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나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나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미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잠깐 시간 있어? 왜? 할 말이 있어서.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강물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응. 결혼식 날 무슨 일 있었지? 미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어. 내가 뭔가 했다는 거 알아. 미나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미안. 왜 미안해? 내 결혼식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서. 지연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무너졌을 거야. 미나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정말. 미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강변을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미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혼은 그날 시작됐습니다. 통제를 끊어낸 선택, 사랑을 지켜낸 용기,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서로를 믿으며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았지만 그것도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아름답지 않은 방법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산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하루였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긴 인생 속에서 진짜 사랑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